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호가창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거 하나 어이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이 일봉 차트랑 호가창이 띄어져 있는데 여기 요 부분에 호가창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매수 잔량하고 매도 잔량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상승하는 종목은 뭐 매도 잔량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매수 잔량이 많으면 하락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막 이게 차이가 많이 났다가 비슷해졌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막 12만, 20만 이러기도 하고 막 8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격차가 좁혀졌다 뭐 늘어났다 막 그러는데, 자, 이걸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 종목을 가지고 호가창에 이 숫자적 상대 비교만 가지고 종목을 뭐 수익 낸다, 못 낸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호가창은 분명한 플러스 알파다, 이건 맞거든요. 수급이나 파동을 체크함에 있어서 플러스 정보를 준다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선 정보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가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가창 네. 전체를.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방금 전에 질문하셨었던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여기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매도 호가창의 총 잔량을 A 파트라고 하고요, 매수 호가창의 총 잔량을 B 파트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A가 큰 경우, 자, 매도 호가창이 매수 호가창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은 매도 호가창에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왜 종목이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종목은 매도 호가창이 훨씬 더 크죠. 대부분 매도 호가창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미 이 매물을 먹으면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단순히 가격만 오르면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세력이나 어떤 좀 주포 집단들은 물량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비중, 물량.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충분하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을 먹어주면서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이들이 빼내는 게 원활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호가창에 깊이 있고 디테일한 얘기를 A부터 Z까지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모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조금 매도 잔량, 매수 잔량에 집중된 모습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뭐 클럽 안에서도 때가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한 번에 다 엮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팔아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서 매도까지 해야 돼요. 근데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나도 팔래, 너도 팔래, 홍길동도 팔어, 삼순이도 팔어, 둘리도 팔어, 고길동도 팔어, 서로 다 팔겠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떼기 시장 되죠. 그러면은 원활하게 팔기가 힘들어요. 한번 유통 구조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런저런 도떼기 시장의 유통 공급 물량을 대형 유통사가 싹 다 사들이면서 자기네 물류창고에다가 다 모아두고서 조율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파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마무리까지 컨트롤 되면서 마무리 짓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은 수급 폭발 전에 이런 매도 호가창이 많아질 때 올라간다. 정확히 말하면 매도 호가창이 많으면 오른다가 아니라 안 오르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진짜 매도 물량만 많고
뭐 이걸 먹으려고 하는 매수세가 없으면 당연히 안 오르겠죠. 하지만 진짜 올라가는 종목은 매도세가 깔려 있을 때 여기에 불지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잔량이 많으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에 그 매도 잔량이 좀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반대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죠. 자, 요번에는 반대로 매수 호가창이 더 많은 경우, 이거는 또 이것도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게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매수 호가창이 많습니다. 매수 호가창이 많으면은 살려는 거 아닌가요? 매수세가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매수 호가창이 단단하다는 거는 큰 틀에서 좋은 의미인 건 맞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서 그냥 사버리는 시장가 매수, 그냥 줄 안 서고 바로 삽니다. 시장가 매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공격적인 매수라고 해요. 자, 나 괜찮어, 나 급하지 않어, 나 여기에 줄 설래 하고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걸 방어적 매수라고 해요. 호가창에 이렇게 단단하게 쌓인다는 거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방어적 매수세가 많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방어적 매수세가 굉장히 단단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붙어준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 차이예요.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점이 지금 이전 사례처럼 지금 막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B파트에 매수 잔량 많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매수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줄 안 서요. 줄 설 시간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옵니다. 수급이.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호가창이 별로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급등이 아니라 조금 더 종목을 관리하고 체크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방어적 매수세가 결집하고서 단순히 커 보이는 데가 아니라 진짜로 그 종목 안에서 정말로 큰 숫자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남의 장소란 함은 구간 나누기를 하면서 매물, 밀집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찾아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평단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질문한 것도 그런 취지긴 한데, 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타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단타를 치려면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분봉하고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이 호가창을 딱 보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단기적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당장은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만남의 장소가 된다, 이 얘기는 뭐 이게 단타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그렇게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단타를 치기 위해서 호가창만 보고서 한다? 네, 안 됩니다. 주식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단타이자 호가창 아닌가요? 그러면은 단타는 뭘 보고 하죠?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네, 충분히 맞는 얘기고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 역시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호가창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가창은 호가창 단독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가창은 플러스 알파예요. 분명한 거는 종목 자체에 뭐 일봉, 분봉, 차트랑 호가창을 같이 봐야죠.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단타 치는데 호가창만 보고서 단타 친다? 이거는 안 되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단타 치는 데 있어서 이 단타도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타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오늘 안에 몇 분 안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깔짝깔짝 할 때 이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매도 잔량이 많은 거를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당연히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홀짝이죠. 그거 역시도. 네. 근데 이거 질문 자체가 홀짝이에요, 사실. 저 홀짝하고 싶은데 그 홀짝 비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래서 계속 저는 함정을 파서 원희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원희님이 쉽게 걸려들지 않으시고 해드릴 수 있는 말씀만 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팁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단타가 궁금한데 단타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분께 뭐 단타를 잘하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굳이 단타 아니더라도 좀 수익을 좀 빨리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든 뭐 그런 팁을 주실 게 없을까요? 호가창 관련해서.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진짜 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자신이 어느 정도 바뀌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가창은 흔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짝사랑이라고 해볼게요.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막 갑자기 나 혼자서 흥분해서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거들떠도 안 보겠죠, 당연히. 거슬리지 않게 그냥 조용히 묵묵히 쫓아갔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뒤에서 무섭게 따라가서 막 스토커처럼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는 깨지겠죠. 안 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가는 걸 떠나서 이 발자국을 딱 보고서 아, 얘가 절로 가겠구나 라는 걸 예측해서 저 길목에서 기다려야지,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럼 완전 진짜 스토킹 되는 거죠. 도망가겠죠. 그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발자국에 내가 맞춰갈 수 있다라면 호가창을 응용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호가창을 가지고 상대방을 앞서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방법은 없을 거예요. 꼬일 거예요. 그 자체가 엇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 저 미래를 딱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살 따라다니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얘의 이제 행동 패턴이 정말 좀 제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예측인지 뭔지 이런 거는 좀 뭐 논란거리긴 하지만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측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냥 좀 얘가 하는 거 몇 개 좀 보고 나서 예측해야지. 궁예처럼 딱 이렇게 미리 그러는 거를 좀 피하자, 이런 얘기가. 관시법을 쓰나요? 관시법. 관시법을 써야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이해해보자, 이런 거죠. 네, 호가창을 그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툴인데 좀 스토커가 돼서 좀 빠르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거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호가창을 급등주, 당일 막 거래량 1등주 아니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 처음 봤는데 그 종목 딱 찍어놓고 호가창 보고서 지금이야 사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험해도 가지고 욕하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조금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걔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네. 좀 깊이 있게 그 상황을 좀 본다면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제주반도체 제가 지금 이 질문한 것도 여기 보이죠? 22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거래량으로, 그리고 차트도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N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들썩들썩 거리고 뭐 잔량도 꽤 쌓여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 이런 거에 이제 눈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질문했던 이런 관점으로 골머리를 좀 썩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봤고요. 늘상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조금 관점만 이동시키면, 바라보는 각도만 조금 바꾸면은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가볍게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호가창 관련해서 좀 주제를 잡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뭐 더 중요한 얘기, 더 앞서서 기본이 되는 얘기들은 저희가 작년에, 오래전이긴 한데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1년 전 영상이라고 해서 지금 볼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는 그 영상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서 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웬만치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제작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좀 선별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첫 영상부터 쭉
정주행해서 달려보시면은 그럼 더 좋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투자클럽에 계신 회원분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계신데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그 도움이 되는 격이 달라요. 그리고 매매를 그냥 본인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니님 스타일대로 어니님이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 관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배움의 시행착오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도 많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설명란이 펼쳐지면서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링크가 걸려 있어요. 투자클럽 안내도 같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저희 클럽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이제 뭐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강의 듣고 그런 클럽은 아니고요. 온라인 상에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어니님하고 대화도 하고 투자 관리도 받고 그러는 클럽이거든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